지금까지 윤석열의 발언과 태도를 쭉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건희의 죄를 덮기 위한 겁니다. 최해병 사건, 청와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같은 굵직한 일들까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넘어갔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면서 김건희에게 엮여있는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날 상황이 되자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다 엎어버리려고 시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번에도 거짓말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번엔 명백한 증거가 터지면서 답 없는 대통령 부부의 최후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작년 10월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입니다. 대화 시점은 작년 9월 20일. 공천 개입 의혹 첫 보도가 나오고 보름 뒤입니다. 명 씨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주 대표에게 제가 부탁한 거 말씀하면 끝난다. 제 일 때문에 말씀한 게 아니라 V1, V2 일이라고 하자 함 교수가 V1, V2 일이면 나는 더욱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V1, V2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함 교수에게 명 씨에게 부탁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작년 10월 말쯤 명 씨가 전화해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모든 걸 밝히겠다고 전달해달라 했다고 했습니다. 함 교수는 명 씨가 밝히겠다고 한 건 녹음 파일도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녹음이라고는 안 했는데 모든 걸 밝힌다고 했으니 그것도 포함됐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명 씨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따로 보관해온 게 드러났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명 씨가 작년 10월 11일 조선일보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나옵니다. 최근 조선일보는 작년 10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지만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아 보도를 보류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명 씨가 용산에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USB를 용산에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USB를 갖고 있는 걸 용산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참모들 중 하나가 연락 와서 물어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초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명 씨는 더 다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명 씨의 변호사는 위에서 거래를 제안해 왔다며 명 씨가 자신에게 협상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그것만 주면 이제 달라는 식의 딜이 왔었다. 사람 보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속되면 일단 풀어주고 그냥 먹고 살게 해달라. 딱 이 두 가지만 조건으로 제시해서 올려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딜이 올 거다. 명 씨가 대통령실을 향해 전방위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사건 이첩한 지 며칠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훨씬 넘었죠. 예. 어떻게 됐든 적게 말하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 서울중앙에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제가 보고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언론에 나왔지만 일부 창원지검에서는 지금까지 뭐 해가지고 이제 중앙지검으로 보냈냐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월 12일자로 이미 제출을 받았고 2월 14일자에 비로소 이 이른바 포렌식이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도 참여를 하고 그 관련성에 대한 엄밀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8명 검사 파견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주임 검사는 부산지검 차장? 예, 거기가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총괄 지휘하는데 그분도 올라왔어요? 예, 같이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창원지검이나 여기나 똑같은데 왜 했느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아무런 지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현재 소추돼 있는데 기각 판결을 받으면은 돌아와서
복귀해서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하도록 한다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회의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사건을 예. 그것은 김건희 육성이 어제 그제 시사인에 의해서 발표되잖아요. 김건희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통령 당선자가 명태균하고 영부인이 명태균하고 그러한 육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에서 갔다가 지금 열흘 다 돼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중간반표 한 번 없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권에 대통령 후보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참 곤란하다. 이창수 지검장이 와야 된다. 기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1분 더 넣어주세요. 명명백백하게 여권에 대권 후보들이 연루돼 있고 영부인의 육성이 나오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또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빨리 수사를 해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여권 대권 후보자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현재 드러난 혐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 이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느림보 수사를 타당히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법사위 본회의 통과되면은 담당 장관으로서 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대로 임명하 공표하자고 하겠어요? 제 요건 행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가 대행이 여건이지? 그러면 영부인의 음성이 나오는 대통령의 음성이 나오는 육성이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명태균 씨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뉴스타파의 공지훈을 제가 다 만났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재하는 거예요. 기자들처럼. 명태균 씨와 자기 옆방에 창원구치소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빗자락으로 싹 쓸어버린다.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있다 하면은 검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광석화처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요? 언제 오세훈 시장 불러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부분은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 하는 거예요? 몇 달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정리해 주시죠. 합니다.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 날 12월 6일 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 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0. 몇 프로의 예산 삭감이 0.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해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